제가 찾은 환상의 빠삐용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고 싶은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미술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밍밍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요? 수업할 때 속도 좀 느린 친구도 있잖아요. 네. 수업하는 선생님도 그런 친구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사실 부모님도 이거 걱정이시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가 좀 진짜 많이 느려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에요. 진도를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애는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거 하는데 우리 애만 그럼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이럴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님께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빠삐용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을 딱 받았다. 네. 그러면 커리큘럼 자체가 네. 평균적인 이제 그 친구들의 속도에 딱 맞게 설계가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검증을 다 해서 우리 학원에 사용하는 거라서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해결책다운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커리큘럼을 믿어라 약간 이렇게 한 거였군요. 그렇죠. 우리 학원이 좋은 커리큘럼을 사용하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사전에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놨어요. 해놨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기 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만약에 우리가 느렸다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답변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완성을 못하는 게 어딨지? 아니 무조건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줘야지 그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걱정을 하시지? 그건 내가 걱정할 부분인데 우리 이 수업하는 이 반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가 유독 느리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끌어줘야 될지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이 친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편견치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이제 빠삐용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님께 전달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가 꼼꼼해서 느린 건지 아니면은 뭐 생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방법이 어려워서 시도해보느라 느린 건지 뭐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솔루션을 조금 드렸으면 어머님이 좀 와 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느린데 수업에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뒤처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이렇게 금방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 느린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왜 그런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볼게요. 아니면 어머님이 알고 계신 이유가 우리 애가 원래 좀 꼼꼼해요 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아이예요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걸 팁으로 삼아서 진짜 실제 수업에서 파악을 해보고 파악했을 때 그 친구의 특성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느린 이유들 중에서 요령껏 좀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꼼꼼한 거는 장점으로 살려서 계속 하도록 하고 그러면 느리잖아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이제 달성하기에 이 친구는 이만큼을 그 꼼꼼한 특성을 살리는 데 투자를 해서 쓰고 이 부분만큼은 조금 요령을 알려줘서 뭐 붙이거나 할 때 몇 번 짜놓고 따따따따 붙이면 빠른데 하나 하자고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면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찾아내서 팁을 알려줘서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줘서 요만큼은 당기고 해서 이 특성을 살려가면서 이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우리는 느려요, 못해요 이런 거를 수준이 낮아요 라는 걸로 이제 치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게 이 아이가 어떤 걸 더 잘하는지 장점을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느려서 어떡하죠?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 생각에는 우리 애가 느리게 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싶고 우리의 템포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그 나가는 진도 때문에 우리 애의 템포가 존중되지 않고 빨리 나가는 진도에 우리 애가 버거워하진 않을지, 아니면 우리 애를 너무 끌어당겨서 막 가진 않을지를 걱정돼서 선생님 근데 우리 애가 느린데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그 학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파악해보는 게 사실 중요한데, 학부모님이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가 느려서 학부모님이 뒤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나 보다 라고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 어머니 제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맞춰서 당겨서 하면 돼요 하면은 이제 어머님이 원하던 어떤 답변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해결책이 아니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장점도 있으니까 그걸 오히려 살려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시고, 학부모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르게 생각하고 같은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사실 아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솔루션은 똑같아요. 이 친구가 장점인 거는 살리고 좀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요령을 알려줘서 좀 빠르게 속도를 당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솔루션은 똑같은데 우리 애만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거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학부모님께는 이 요령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게 이 친구가 느리고 하지만 꼼꼼해서 요거를 잘 살려주고 싶고 얘의 템포를 좀 맞춰서 학원 진도에 너무 급급하게 따라가지 않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되, 이 친구가 좀 요령껏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잘 관찰해가지고 조금 속도를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자기 것도 살릴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루션은 같은데 이 학부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로 그 아이의 상황이 얘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요령을 알려줘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코칭하고 그 코칭 내용을 잘 전달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저희가 예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커리큘럼 안에 있는 내용이 1부터 4까지 있으면 속도가 빠른 친구는 다 꼼꼼하게 할 것이고 좀 느린 친구는 2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부분을 살려주니까 꼼꼼한 요만큼을 그 친구 템포에 맞게 해주고, 이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조금 요령을 알려줘서 이렇게 단축시켜서 그래도 친구들 하는 거에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모든 친구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학원에 오잖아요. 우리 학원에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이 아이도 10개, 이 아이도 10개 똑같이 해야 그게 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평등이고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 안에 1에서 5까지가 있는데 꼼꼼한 친구는 꼼꼼한 거에 투자를 하느라 솔직히 요령을 좀 알려주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 하나, 2개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평하게 커리큘럼 우리 학원 왔으면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1부터 5까지 얘는 좀 느린 친구지만 그래도 1, 2, 3, 4, 5를 다 하게 해줘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평등한 거잖아요. 1부터 5까지 모든 아이가 다 하는 거는 절대적 평등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대적인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고려해서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게 코칭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에 맞는 코칭이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정도 빠진다 한들 어쨌든 이 친구한테는 그 친구에 맞는 코칭이 간 거니까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1부터 5까지 하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평균적인 친구들한테는 1부터 5까지 하는 게 평균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제가 준비한 이 커리큘럼의 작품을 다 완성하는 거에 딱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 어떤 거를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춰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를 강의하는 전체주의적인 수업 있죠. 뭐 문화센터 수업이나 이렇게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환경인 그런 수업,
그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를 해보세요 해서 따라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5명, 6명을 상대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게 가능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코칭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커리큘럼 이거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을 못했어요, 선생님? 라고 하시는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걸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코칭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좀 많이 줘서 얘가 이걸 개발할 수 있게 했다던가 얘가 항상 잘 못하는 부분을 뭔가 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살짝 스킵해 준다던가 요것도 그 친구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코칭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코칭 지도 계획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 저렇게 신경을 써주지?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랑 그리고 진도 느린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학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도 느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